오늘의 책은 초등 국어뿌리 공부법입니다. 이 책을 오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께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상당히 리뷰를 하기 너무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까다롭냐? 일단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책이 어려워서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책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빼놓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간추려서 제가 감히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에는 책이 너무 완벽할 만큼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사실 리뷰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은 1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책은 초등 국어뿌리 공부법입니다. 저자는 민성원 작가님이시고요. 자, 우리 민성원 작가님의 초등 국어뿌리 공부법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자, 이 책은 흔들리지 않는 공부 실력을 지닌 아이들의 비밀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간단히 먼저 요약해 드리자면, 초등시기 국어 공부는 책 읽기가 전부일까요, 여러분? 책 읽기 하나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을 독서를 통한 교육이 가장 좋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서가 좋죠. 네. 자,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독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독서가 국어 공부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독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초등 시기의 국어 공부는 아이들의 평생 언어 능력과 사고 지능 능력을 결정해 줍니다. 요즘 국어는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영어나 수학의 경우 문제나 어휘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국어를 잘해야 되는 시대로 변한 것이죠. 자, 수능에서 여러분, 지난주 방송 때도 얘기 드렸지만 영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되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국어 한 문제만 틀려도 변별력이 확 차이가 나서 성적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국어는 서두르기보다는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꾸준히 공부를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국어 공부의 중요성에서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2부에서는 국어 실력을 키우는 8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3부에서는 5단계 공부법을 통해 단계별 공부 접근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21페이지에는요, 저자의 어머님이 저자에게 어떤 교육 원칙을 세우시고 자녀를 교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어머니신데요. 첫 번째로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신비로웠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도 뭘 먹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은 아무래도 용돈을 풍족하게 주고 싶어 할 텐데 반대로 저자의 어머니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이유는요, 용돈을 주는 것은 돈을 쓸 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용돈을 준다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그 용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부모가 오히려 만들어줘서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둘째로는 누구를 만나도 저자를 칭찬하고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이를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내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올려준 거죠.
세상에서 이 엄마만큼은 너가 어떻게 되더라도 널 믿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강력한 힘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부모의 올바른 기대는 자식을 더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무관심이 자녀를 망치는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모임에 저자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같이 포함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 그런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해요. 그 모임에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극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극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이외에도 성취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만 보듯이 서울대를 졸업한 저자는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준 거죠? 어머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기 자식 자랑을 남들이 흉본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적인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미숙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라도 잘하면 그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때 더 잘하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성형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겸손을 가르치고 강조하다 보면 아이는 잘하는 것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칭찬을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아이를 해주면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줄까 싶어서라도 아이는 또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가 부족하면 모든 과목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충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모의고사 지문이 평소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딴판이기 때문이죠. 내용도 생소하고 어려워서 읽기 전에 이걸 제한 시간에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실제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고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성인이 돼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친다면 지문이 한 장 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나 두 개예요. 왜? 이미 하루에 15시간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문의 요점을 누가 어떻게 빨리 찾아서 푸느냐, 시간의 경쟁을 강요하고요. 시간의 경쟁에서 실수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바로 독해력을 키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이 긴 지문을 독해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국어 공부는 나이마다 적기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합법, 작문 영역은 초등학교 때 여러 책을 읽고요. 시를 외우거나 주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다 보면은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를 외운다는 거죠. 요즘은 시라는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함에도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논술 학원에서 논리적 글쓰기 기술을 배울 뿐이고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핵심 정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국어가 조금 책 읽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논술 학원이라든지 다른 학원을 보내잖아요. 네. 이게 논술 학원에 가면 바로 논리적으로 쓰는 기술을 배울 뿐이지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핵심 역량을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학원에서는 체계적인 독해력 수업보다는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 대비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풀이 스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듯 독해력은요, 학원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가야 합니다. 스스로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학과 합법은 통합 교과서 교재로 시가, 산문, 비문학과 같은 다양한 언어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하면 됩니다. 주요 시가 작품은 반드시 암기하기를 권한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어휘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가를 암기함으로 인해서 그 시가에 넣는 어휘가 내 것이 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쌓이고 쌓이면 바로 고등학교 때 포텐셜이 터진다는 거죠. 어휘력이 향상되면 독해력도 점점 좋아지고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인문사회, 법, 경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요, 기출문제도 잘 풀 수 있고요, 국어 실력도 높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요, 책의 1장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 영어는요, 공부를 해놓으면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영역으로 앞쪽에서 할수록, 오래 했을수록 나중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어 다음이 영어고요. 근데 수학보단 과학이 빨리 잊혀진다는 겁니다. 시험 치고 나오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거기 나왔던 이론에 대한 기억들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천천히 꾸준히 학습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 가서 다른 친구들이 국어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는 국어에 대한 어려움 없이 그 시간에 다른 공부에, 수학이나 과학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해서 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실력차를 못 느끼다가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조금씩 실력차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마냥 놀던 아이들은 성적이 뚝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반면에 마냥 놀던 아이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 공부는 따로 안 해도 수학, 영어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고, 독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 때 성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영어나 수학 성적이 최상위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반에서 정말 최상위권이라고 부모님이 안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고등학교에 가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요,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상위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아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국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중학교 때 학원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 논술학원도 다녀서 나름대로 국어를 했으니까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국어를 방심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요. 네, 바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국어 공부를 왜 방치했을까요? 논술학원에 보내고 국어학원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책을 많이 읽도록 했으니까 방치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학부모님들이 아예 국어 공부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자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아니고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방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둘째는 어떻게 해야 국어 성적을 올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무엇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고 물으시겠죠? 이 책이 좋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점은, 저자는
이런 부분이 문제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 읽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 읽기는요, 공부의 기본입니다. 또한 교과서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문해력이란 글을 읽은 후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바로 이 문해력을 독해력과 함께 향상시켜야지만 아이들이 바로 책을 읽었더라도 내 것으로 오롯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했다고, 국어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도반장이 책 읽는 라디오를 했듯이 또박또박 소리 내서 아이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읽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바로 읽기가 가능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미 도반장의 초등반 라디오 유튜브 책 읽는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가 이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문해력이 향상되면 국어 성적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수학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학년이 올라갔을 때 바로 국어가 잘 돼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 사고력 수학 1031 초급에서 발췌한 이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정의는 매일 아침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원짜리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마십니다. 자, 슈퍼마켓에서는 빈병 5개를 가져오면 500원을 거슬러 준다고 합니다. 정의가 9월 한 달 동안 슈퍼마켓에서 매일 주스를 마신다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 문제거든요. 자, 이 풀이를 이제 보게 되면요. 자, 9월 한 달은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키포인트. 국어를 잘해야 되는 첫 번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바로 9월은 30일인 거죠. 31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문제에서는 9월 한 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9월 한 달이 만약에 아이들이 30일인지 31일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해요? 30일이니까 30개의 주스를 마셔야 되죠. 자, 그런데 25병을 사면 어때요? 1,000원씩 들어가서 25,000원이 되죠. 그럼 빈병은 25개가 생깁니다. 25개 빈병을 가지고 가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죠? 5개 나누면, 그러니까 5병당 500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2,500원이 거스름돈을 받게 되는 거죠. 2,500원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3병을 사는 데 있어서 금액이 500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2병을 사려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이 되죠. 네, 그래서 2,000원하고 500원을 보태서 27,500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국어에 대한 어휘력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거스름돈이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아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이때 아이들은 30일이라는 거, 그 달에 대한 개념을 독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스름돈이라는 단어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사고력 수학인데, 사고력 수학의 기본은 생각을 한다는 점이 있지만 결국은 국어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지 않으면 풀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고등학교 때 이보다 더욱 어려운 어휘들로 구성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부단 수학에만 결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의 용어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아이들이 천천히 알고 가게 되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뿌듯함.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어휘가 들어간 어떤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바로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지문에서 독해를 해서 의미를 안 거예요. 알았는데 그 국어 의미가 뭔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했을 때 번역을 알 수 있느냐. 제가 실제로 이걸 테스트 해봤어요. 몇 분께. 번역된 걸 보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독서를 많이 하고 이게 문어력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작가니까 네, 쉽게 와닿았는데 어른들조차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수능 문제 같은 수능 문제에서 발췌한 문제를 보여드렸더니 네, 이 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등학교 때까지 단계별 패러다임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제한에 맞춰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대입해서 했을 때 네, 저자분께서 실제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이대로 가르쳤을 때 그 아이의 변화와 결과에 대한 사례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1장부터 5장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면서 리뷰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 책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이 책의 일부, 초등 국어의 중심에 국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는요, 국어가 부족하면 모든 과목이 무너진다. 네, 무너질 수 있는 이유를 아셨죠?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똑똑한 부모들이 국어를 먼저 시키는 이유는 뭘까? 이 또한 이야기했던 맥락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어가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 왜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자, 국어를 잘하면 올바른 아이로 자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국어에는 가장 표준어라는 게 있죠. 표준어를 잘 쓰고 또 높임말을 잘 쓴다는 것은 바로 인성이 된다는 거예요.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인성도 같이 발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국어는 모든 공부의 뿌리가 된다. 1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부는요, 국어 뿌리를 내린 8가지 습관. 자, 올바르게 읽는다.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국어책을 읽는 거, 네,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끊어 읽기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네, 끊어 읽기를 잘하고 문장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좋은 문장은 여러분 카피한다고 하죠. 올바르게 쓰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표현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올바르게 썼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요약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휘가 더 발전하고 시를 암송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지장이 없겠죠. 바로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3부를 보시면 국어 뿌리를 내리는 5단계 공부법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국어 학습이 탄탄한 국어 실력을 만든다. 그리고 올바른 국어 습관을 만드는 법. 다양하게 읽고 풍부한 어휘를 쌓기 위한 방법. 길게 읽고 요약하는 힘을 기르는 법. 반복 연습으로 실전 감각을 깨우치는 법. 그리고 시험으로 최종 내가 바르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4부 마지막에서는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어 공부법 구문 9답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국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자, 아이가 글을 잘 못 읽어서 걱정이십니까? 해결법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다녀야 하나요? 뭐라고요? 학원은 문제를 푸는 스킬이죠. 먼저 해야 될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자, 국어 공부는 책만 잘 읽으면 되나요? 그냥 책을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의 문장과 문맥, 그러니까 문어력과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그저 책을 다독했다고 해서 이게 내 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읽는 것이 그냥 읽었다고 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책을 100번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에 대한 접근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신 국어 공부와 수능 국어 공부가 많이 다른가요? 다르죠. 그리고 국어 공부를 위한 참고서를 알려드립니다. 자, 고등학생인데 국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됐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초등부터 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또 별책 부록으로는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필수 국어 개념이 나와 있고요. 최신 수능 10년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해 있습니다. 초등법 라디오 북카페 2부 책 와수다. 오늘 초등국어 뿌리 공부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